자, 녹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32페이지. 여러분들 준비하셨죠,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인간 거주에 적합한 기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번 복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자꾸 복습을 좀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펜을 한번 볼게요. 펜 한번 보고, 오케이. 자,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복습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혹시 한번 얘기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망각곡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망각곡선. 이게 망각곡선인데, 이게 망각곡선인데요. 자, 사람이 기억하는 거는 금방 까먹습니다. 이게 그걸 나타내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처음에 들었을 때 이렇게 다 기억해. 100%야, 맞죠? 근데 10분이 지나면 이 정도까지 까먹어. 그 다음에 이렇게 1일이 지나면 다음날 되면 이 정도까지 까먹습니다. 들은 내용의 30%밖에 안 남아. 일주일 정도 지나면 들은 내용의 한 25%? 한 달 지나면 거의 까먹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수업 들을 땐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이거를 복습을 안 해주면 결국 까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이게 망각이야.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최대한 안 까먹게끔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복습이란 겁니다. 복습. 맞죠? 한번 복습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두 번째 복습을 해주면 이렇게 가는 거고, 세 번째 복습을 해주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쭉 이렇게 기억이 유지될 수가 있겠다는 거지. 이게 복습의 힘입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도 나와있죠? 2시간 예습보다 15분 복습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예습을 그렇게 강조하진 않는데 복습은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 그래프 봤었죠?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선이 뭐였죠? 이 선? 아이고, 잠깐만. 자, 이 선이 뭐였죠? 이거 뭐였습니까? 이거 똑같은 기온제를 나타내고 있는 선. 그쵸? 10도, 20도. 여기는 적도고, 이게 등온선이었죠. 등온선. 맞죠? 그러니까 적도 쪽으로 가까울 때는 가장 더운 기온이 나타나고, 이렇게 고위도 지방으로 갈 때는 다 쓸게요,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게. 여기가 저위도죠. 이렇게 적도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가면 추워지겠지. 그러니까 등온선이 낮아지는 거고, 일로 오면 따뜻해지는 거고. 맞습니까?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강수량. 이렇게 짙어지면 굉장히 비가 많이 오는 지역. 노란색으로 나타날 때는 비가 죄송합니다. 적게 오는 지역. 그래서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지역, 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막 형태, 건조기후가 많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자, 기억하셨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맞습니다. 자, 우리 남방으로 갈 때도 점차 차가워지는, 맞죠? 극지방으로 갈수록 차가워지는 이 지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기후란 거 5가지 정도의 기후를 우리가 산출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적도 부근에 가장 햇빛을 많이 받아서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이 기후, 요 기후를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열대기후라고 했었죠. 열대기후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노란 거, 우리 아까 비가 안 오는 그래서 사막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맞죠? 자, 이걸 우리가 건조기후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C기후 뭘까요? 지금 녹색이네. 자, 우리나라, 중국, 미국 동부, 그 다음에 유럽 지역, 이렇게. 자, 이거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비도 적당히 오고, 기온도 적당한, 온화한. 자, 미쳤다. 유럽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온대기후. 자, D는 뭘까요? D는 여기, 이렇게 러시아. 좀 고위도 쪽으로 가고 있죠? 자, 이렇게. 이쪽은 우리가 조금 추운. 그래서 여름이 조금 짧은. 그래서 타이가 기억하십니까? 타이가 침엽수림. 타이가. 자, 그다음 가장 추운 지역. 요 지역. 자, 우리는 이걸 한대기후라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오케이. 자, 그래서 결론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열대기후. 건조기후. 그 다음에 냉대기후, 한대기후. 맞죠? 고산기후는 우리가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복습 몇 분 했습니까? 지금 한 2분, 2, 3분 했나요? 그런데 다 했어. 이게 복습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지도에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뭘 알아볼 거냐면, 자, 어느 기후가 우리가 살기가 좋을까? 그 다음에 어느 기후가 살기가 어려울까? 근데 너무 쉬워. 맞죠? 자, 여기 우리, 이렇게 온대기후였다. 우리 유럽 지역.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살기 좋을까, 나쁠까? 살기 좋죠.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이거 보세요. 집들도 이렇게 많이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지역에 요거. 자, 살기 좋아, 나빠? 살기 좋아? 이런 데서 살아. 난 살기 싫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건조기후. 여기 사하라 사막에 있는 여기 건조기후. 자, 요 모습.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들 고향? 그렇지. 자, 이런 데서 안 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습니까? 요거. 아시아 지역. 아시아, 우리 온대기후. 아시아 지역 이렇게 벼농사를 재배하고 있죠. 살기 좋습니까? 괜찮네. 그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여기 적도죠. 이게 가장 뜨겁고 가장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밀림이 형성돼요. 이런 지역. 자, 살기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타잔입니까? 제인입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고향입니까? 그치? 자, 이런 거 구분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 살래? 그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를 잠깐 넘어가시면, 자,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생각 열기는 좀 이따 볼게요. 그러면 일단 교과서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 보세요. 일단 어떤 게 유리할지 일단 가자는 겁니다. 온대, 건조, 냉대, 한대, 뭐 열대 기후, 이거 5개 기후 일단 알고 있는 거죠. 자, 인간이 거주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자, 기후, 그 다음 지형 등과 같은 자연환경, 그 다음에 정치, 경제, 문화 등의 인문환경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요인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거주하는데. 맞죠?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후는 인간이 삶의 모습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1차적인 요인이다. 맞죠? 1차적인 요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1차적인 요인이란 건 뭐냐면, 일단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야, 이게. 이거 말고도 더 있긴 한데, 자, 보세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자,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일단 기후적인 요인입니다. 우리 아까 건조 기후 지역 나타나고, 한대 기후 지역 나타나고, 이게 살기 좋냐, 나쁘냐, 이런 거 따질 때 가장 1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일단 살기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볼 건데, 이거 말고도 더 있다는 거지. 뭐, 사회적 요인도 있다는 건, 이건 우리가 2차입니다, 2차. 그래서 뭐 경제라든지 아니면 산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이런 것도 우리가 따져봐야 여기가 살기 좋은지 안 좋은지 따져볼 수 있겠죠. 근데 시작은 이거라는 거지. 시작은 앞으로. 근데 이제 나중엔 이것도 우리가 따져볼 겁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다 포커스를 두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다 포커스를 두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가시면, 자, 그러면 인간은 적도부터 극지방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살지만 골고루 퍼져 사는 것은 아니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전 지구에 걸쳐서 다 동일하게 분포를 형성한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좀 보시면, 자, 짙으면 짙을수록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세계 인구는 굉장히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짙으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고, 연하면 사람들이 거의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표적인 곳이 어디야?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뭐 중국의 이쪽, 자, 그럼 인도 쪽, 그 다음에 유럽 지역 쪽, 그 다음 미국 동부 지역, 그 다음에 약간 동남아시아 쪽. 오케이? 자, 이런 쪽 많이 살고 있죠. 근데 요게 대부분 중요한 건 공통적인 요소는 뭡니까? 온대기후죠, 온대기후. 아무래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온대기후에 많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아까 우리가 봤었던 사막에 있는 건조기후, 이 사하라 사막에 있는데 사람 살기 좋아? 여러분들은 살아, 난 싫어. 자, 그 다음 여기, 이런 데는 사람들 많이 안 살고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가장, 아까 열대기후로 가장 유명했던 요 부분,
이런도 여기도 사람들 많이 안 살고 있죠. 맞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불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런데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인간의 거주지는 온난하고 강수량이 적당하여 농업에 유리한 온대기후나 냉대기후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 가장 핵심 문장 여기 나와 있네요. 맞죠? 어디? 자, 온대기후나 냉대기후 지역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로 대표되는 거죠. 그럼 왜 온대기후와 냉대기후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아? 일단 온난하고 강수량도 많이 오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 농업에 유리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지. 맞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농업이 잘 되는 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살았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니까 다시 한번 형광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봤었던 것처럼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적도 부근의 저지대는 연중 기온이 높아서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불리한 편이다. 맞죠? 왜? 열대기후는 뭐? 적도 부근인 거 우리 여러분들 다 알지? 자, 연중 기온이 어떻습니까? 매우 높다. 그럼 농사가 잘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주하기 불리한 편이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왜 저지대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저지대. 선생님 그러면 고지대는요? 그치, 고지대는 좀 얘기가 달라. 왜냐면 자, 중요한 거나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고산기후 얘기할 건데 적도 부근의 고산 및 고원지대는 높은 지유에 이제 저지대에 비해서 서늘해. 그러면 사람들이 거주하기에 유리하다. 그래서 주요 거주지로 형성된 곳이 많다. 요것도 형광펜으로 쫙쫙 칠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 이걸 우리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직선이 아니고 선고리이구나. 자, 고산기후라고 합니다. 자, 이게 나온 게 어디 있냐면 이게 나온 게 요겁니다. 요거. 우리 생각 열기 요거. 자, 이걸 이제 볼 건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PT로 볼게요.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어떤 기후 조건에서 가장 많이 살까? 이거 보시면 자, 라파스란 곳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셉시온이란 곳도 있습니다. 이게 둘 다 요 남미에 있는 도시야. 이 남미에 있는데 여기 이렇게 적도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적도 지나가면 아무래도 열대기후죠. 열대기후. 그럼 덥겠지 일단. 그래서 아까 사람이 살기에 불리하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콘세시온 같은 경우에는 10,000명 정도밖에 안 살아. 맞지? 왜? 살기에 너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밀림도 우거지고 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맞죠? 그런데 똑같은 위도에 비슷해. 이렇게 비슷해. 근데 라파스는 엄청 많이 살아. 81만 명이나 살아. 이거 왜 이래요? 그래서 우리 기온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위도면 거의 기온이 비슷해야겠죠. 근데 봐봐. 콘셉시온은 굉장히 25도, 평균 기온 25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열대기후 맞아. 열대기후 맞습니다. 그런데 라파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평균 기온이 약 10도야. 10도 정도면 어떤 기온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봄 수준이야, 봄. 굉장히 온화한 수준입니다. 이거 왜 이러냐? 자,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라파스와 콘셉시온의 월별 기온 분포 차이를 비교해보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고 쓰면 되지. 어떻게 쓰면 돼? 콘셉시온은 평균 25도 정도로 굉장히 더운 편이며 라파스는 평균 10도 정도로 굉장히 서늘한 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쉬워, 어려워? 쉽죠? 자, 쓰고 써보세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썼죠? 자, 이렇게 썼습니다. 선생님도. 라파스는 1년 내내 평균 기온이 10도 내외로 서늘하며 콘셉시온은 1년 내내 25도 내로 높은 편이다. 이거 어려워, 쉬워? 쉽죠? 이거 그래프만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잖아. 맞지? 이런 거 쓰는 거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보이는 대로 쓰면 됩니다. 자, 1번 문제는 보이는 대로 쓰라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이유가 뭘지 이 이유가 뭘지 한번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가장 핵심 뭐냐면
지우개. 여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첫 시간에 좀 하긴 했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무슨 산맥이 있는지 여러분들 첫 시간에 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학생 있나요? 무슨 산맥 여러분들? 포인트 옵션이 아니고 펜. 무슨 산맥? 이렇게 산맥이 지나가죠. 왜 안 나와? 잠깐만요. 자, 이렇게 그러지 마. 왜 안 돼 또? 오케이. 컴퓨터 에러 먹었다. 잠깐만요. 아까 여기까지 썼죠, 여러분들? 이제 오케이. 자, 이렇게 산맥이 하나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산맥이냐면 안데스 산맥이야.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그럼 이런 거야. 이게 적도 부근이라서 다 더운 건 맞아. 그래서 산맥이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 자, 그러면 콘셉시온 같은 경우는 요 부근에 있는 거야. 콘셉시온. 그러니까 저지대니까 굉장히 덥겠죠? 더워. 그래서 이렇게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산 중턱에. 자, 그럼 여기는 더운 거 맞아. 근데 여러분들 산 올라가면 추워, 더워? 춥죠? 왜? 기온이 100m당 0. 몇 도씩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러면 더운데 산을 타서 올라가서 여기 도시에 형성이 됐으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기온이 이렇게 쭉 떨어졌죠? 한 10도씨 정도의 서늘한 기후가 형성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 지대에서는 오히려 사람이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기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무슨 기후라고 한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었죠? 고산 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 문제는 굳이 안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교과에서 있었던, 자, 이거 나타내는 고산 기후를 우리가 설명해 봤습니다. 어디 갔냐?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었던 적도 부근의 고산 및, 그래서 고산이라고 나오는 건 고원지대, 높은 지대라는 뜻입니다. 저지대에 비해서, 그래서 저지대랑 비교하는 거죠. 서늘함으로 사람들이 거주하기 유리하여 주요 거주지로 형성된 곳이 많다. 오케이? 자, 그럼 확인 콕, 이거 보시면, 확인 콕, 뭐뭐기후와 뭐뭐기후는 인간 거주에 유리하다. 그치. 온대기후죠. 여기 온대기후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시면, 자, 인간 거주의 불리한 기후 가보겠습니다. 인간 거주의 불리한 기후. 이거 너무 쉽다. 맞죠? 자, 인간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먹을거리를 생산하는데 농업은,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핵심이야. 농업. 이게 가장 핵심이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 가지고 따지는 건데, 농사 지으려면 비도 어느 정도 와야 되고, 기온도 적당히 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근데 이게 잘 되면 살기 좋은 거고, 이게 안 되면 살기 어려운 거야. 너무 덥고 습하거나, 그치? 그 다음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추운 지역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사짓기 대체로 불리하다. 맞죠? 자, 근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 덥고 습하거나 이게 열대기후 지역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너무 건조하거나 이건 건조기후 지역 얘기하는 거고, 너무 추운 지역은 한대기후 지역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온대나 냉대 기후 지역보다 훨씬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거주하여 대체로 인구 밀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스로 탐구. 자, 인간이 거주하거나 불리한 조건. 자, 그러면 일단 가나 다라가 나와 있습니다. 가나 다라가 나와 있고, 이건 이걸로 볼까요? 자, 그럼 가입니다. 가. 자, 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어.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내려. 그래서 밀림이 울창해. 여러분들 이거 뭐였죠? 무슨 기후였죠? 그치? 열대기후죠. 열대기후. 탱글. 자, 계절의 변화가 1년 내내 기온이 높고, 비가 오고, 이제 밀림도 울창한 열대기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농사짓기에도 유리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아왔지. 이거는 온대기후라는 거 여러분들 너무 잘 알 수 있겠죠?
그 다음 가장 따뜻한 날의 평균 기온이 4도씨로 4도씨. 가장 더운 게 4도야. 몹시 추워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여름철 그나마 이끼가 같은 건 좀 달아. 이거는 가장 추운 기후인 한대기후입니다. 그 다음 이거 딱 봐도 알겠죠? 비가 너무 적게 오는 거야. 250mm 미만. 자, 그래서 이렇게 오아시스 같은 데 있으면 거기서 물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건조 기후인 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겨울이 춥고 긴 반면 여름은 좀 짧긴 한데, 자, 이 정도는 농사가 가능합니다. 주로 잡곡과 뭐 이런 거 재배하고 타이가라고 불리는 침해 없는 지대 설명했었죠. 이건 냉대기후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가 정의되죠? 가나 아까 열대기후였죠? 살기 좋아 나빠? 불리한 거 알겠죠? 자, 인간이 활동하기에는 너무 덥고 습하며 밀림이 울창하여 경지를 개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살기 안 좋다는 건 농사짓기 어렵다는 거죠. 아까 나는 뭐였습니까? 온대기후 살기 좋아 나빠? 좋죠? 유리합니다. 자,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고 기후가 온화하여 인간의 활동과 농목축업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다 쓸 수 있겠죠? 다는 아까 한대기후인 거 알겠죠? 자, 불리합니다. 당연히 너무 추우니까. 기온이 낮아 식물이 잘 자라지 않고 농작물 재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라 같은 경우에는 건조기후. 자, 그러면 불리한 건 너무 쉽죠? 기온은 높으나 강수량이 매우 적어 인간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냉대기후. 자, 유리합니다. 자, 농사를 짓거나 이범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고산기후는 살기 좋아 나빠? 살기 좋죠. 고산기후 살기 좋습니다. 오케이. 뭐 이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는 아까 본 것처럼 자, 인간 거주에 유리한 기후는 자, 아까 온대기후, 그 다음에 냉대기후, 하나 더 고산기후까지. 오케이. 그 다음 인간 거주에 불리한 기후는 우리 열대기후, 그 다음에 건조기후, 그 다음에 한대기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한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가해 볼게요. 인간 거주에 유리한 거, 불리한 거 찾으면 되겠죠. 자, 유리한 거 찾으라고 합니다. 너무 쉽다. 열대기후, 그 다음에 냉대기후. 건조기후 아니고, 온대기후 아니고, 쏘리. 유리한 건, 선생님 미쳤나봐요. 자, 유리한 건 온대기후하고, 그 다음에 냉대기후가 되겠죠. 열대하고 건조 아니죠? 그럼 디귿하고 리얼. 5번. 자, 인간이 거주하기에 유리한 자연환경. 자, 기후가 온화한 지역.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험에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냥 단순하게 온대기후, 열대기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열대기후가 갖고 있는 특성을 이렇게 지문에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바꿔서 쓸 줄 알아야겠지. 기후가 온화한 지역은 뭡니까? 이건 온대기후죠. 이렇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렇게 쓰는 버릇해야 공부가 더 잘 됩니다. 알겠죠?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핵심 포인트 나왔다. 이거 오늘 거. 적도부근은 열대기후 맞는데 고원이라고 하면 해발 고도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춥죠. 더운 거랑 추운 거랑 만나니까 이제 서늘한 기후가 나오겠지. 자, 이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고산 기후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이거 별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비가 적게 내리는 지역, 이건 건조 기후 얘기하는 것 같죠? 건조 기후. 울창한 밀림. 자, 이거는 열대 기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답 어디입니까? 온대 기후 기억이랑 고산 기후 니은이 되겠죠. 정답 1번.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산기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역은 열대기후 지역에 있어. 근데 이렇게 쭉 해발고도가 높아지다 하면 고지대, 높은 지대, 그러니까 이제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는 걸 고산기후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아까 우리가 갔었던 거죠. 기억에 대한 답을 두 가지 기후와 관련시켜서. 자, 라파스, 콘셉시온. 아까 여기 이렇게 안데스 산맥이 지나간다 그랬죠. 그럼 라파스는 이제 고지대에 있는 거고, 이렇게 라파스, 콘셉시온은 저지대에 있는 거죠. 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쭉 기온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서술하라고 했으니까, 자, 기억에 대한 답. 교사가 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까? 콘셉시온의 인구는 10,000명밖에 안 사는데 라파스의 인구는 80만 명이나 삽니다. 이러한 인구 분포가 차이가 왜 날까요?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들 한번 써보세요. 한번 직접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걸 쓸 수가 있다면 고산기후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고산기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아는 거죠. 한번 써보세요. 자, 선생님은 10초 뒤에 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띡 7 6 5 4 3
2, 1, 땡. 자, 선생님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우와, 여기 지워야겠다. 자, 선생님 이렇게 했습니다. 두 지역 모두 적도 부근이지만, 적도 부근이라는 건 열대기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요거는 열대기후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열대기후인데 라파스는 해발 고도가 높아 기온이 서늘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고산기후라고 하는 거고, 자, 콘셉시오는 해발 고도가 낮기 때문에 그냥 태양빛 그대로 만든 거죠. 그래서 기온이 매우 높다. 열대기후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렇게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보다 더 설명 잘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다 했네요, 오늘. 자, 그러면 오늘 할 건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